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35년을 한 남자와 살았고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장가 보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두 남자를 죽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세 번째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벌인 전쟁의 기록입니다. 행복했던 시절. 2021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38의 늦은 나이에 아들 민준이가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던 아들이 드디어 정착할 사람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35이라는 나이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요즘 세상에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어머니, 서연 씨는 재혼이세요. 전 남편분이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여자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우리 민준이가 잘해줘야지. 저는 며느리 될 여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연기였을 겁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서연 쪽 하객이 적어서 조금 의아했지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결혼 후 1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주말마다 친정처럼 우리 집에 놀러왔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손수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명절 때는 제사 준비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하네.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신정님이 복도 많으시지. 이웃 김 여사가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퇴근하면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둘이 데이트를 다니고 가끔 우리 부부와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준이랑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가족을 만나서 제가 정말 복받았어요. 서연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내년쯤엔 손주 보는 거 아니야?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며느리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해 가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들은 승진했고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고 저는 곧 할머니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3개월째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생명보험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느닷없이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험? 민준이 회사에서 단체보험 들어있잖아. 그게 부족해요. 이제 아이도 생기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망보험 들어두는 게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적당히 하나 들어둬라. 네, 어머니. 그리고 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뭔가 찜찜했지만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건 아내니까요. 그래, 알아서 해. 일주일 후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보험을 5억짜리로 들었대요. 좀 과한 것 같은데. 5억? 그게 무슨?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뭐? 첫 번째 의문.
그로부터 한 달 후 며느리가 유산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또 가질 수 있어. 저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며느리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돌봐줘야지. 며느리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약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유산 방지제였는데 먹어야 할 약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을 안 먹었네. 이상했습니다. 의사가 꼭 먹으라고 했던 약인데.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 입덧이 심해서 못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의 변화. 그 무렵부터 남편 동욱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며느리 전 남편 얘기 들어봤어? 전 남편? 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아니, 그게 내가 우연히 옛날 신문 기사를 봤는데 남편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7월의 기사였습니다. 30대 남성, 계곡 물놀이 중 익사. 아내 혼자 살아남아. 사진 속 여자가 우리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데? 사고잖아. 그게 목격자가 없었대. 둘이서만 간 계곡이었고. 그래도 사고는 사고잖아. 당신 왜 이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찜찜해서. 저는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 며느리의 전 남편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전 남편 얘기 좀 더 들어봤니? 엄마, 왜요? 그냥 궁금해서.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재혼이 아니라 재재혼이에요, 엄마. 뭐? 첫 번째 남편이 계곡에서 익사하고 두 번째 남편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을.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가 말하기 힘들어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어요. 두 번이나 남편을 잃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가 알아봐야겠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돼. 비밀 조사.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옛날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저는 사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사망사고 기사를 찾고 싶은데요. 사서가 도와줘서 몇 개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15일. 신혼부부 계곡 물놀이, 남편만 익사. 경찰 사고사로 결론. 2019년 3월 3일. 30대 남성 수면 중 급사. 부인 아침에 보니 이미. 두 기사 모두 우리 며느리 서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정보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 마이너스 사망보험금 3억. 두 번째 남편 마이너스 사망보험금 4억. 총 7억이었습니다. 세상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보험 설계사와의 만남. 저는 며느리가 일하는 보험회사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설계사를 몰래 만났습니다. 최서연 씨 아세요? 아, 네. 저희 고객이신데. 어떻게? 제가 며느리예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설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 정보는 함부로. 제발이요. 우리 아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설계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서연 씨. 저희 업계에서 좀 유명해요. 유명해요? 단기간에 고액보험을 여러 건 드는데 항상 수익자가 본인이에요. 그리고 설계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피보험자들이 죽어요. 다들 젊은 나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항상 사고사나 자연사로 결론이 나요. 증거가 없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아들도 5억짜리 보험 맞죠? 최근에 가입했다고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어머님. 커피숍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남편들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2번 다 사고사로 결론 났다며? 우리가 아무리 의심해도 경찰이 안 믿을 거야. 그럼 아들한테라도 말해야지. 민준이가 믿겠어?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며느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거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은 서연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도 없이 내 아내가 살인마야라고 말하면 아들은 우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 며느리가 아들을 해치기 전에. 어떻게? 며느리를 감시하는 거야. 24시간. 감시의 시작. 다음 날부터 저희 부부는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면 저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커피숍에서, 은행에서, 백화점에서 며느리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감시 끝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며느리는 강남의 한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저게 뭐 하는 곳이지? 빌딩 안내판을 보니 법률사무소 정앤드 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법률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저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떤 상담이신가요? 상속. 상속 관련해서요. 아, 그러시면 김 변호사님께서. 혹시 최서연 씨 아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알아요. 왜요? 아, 그분도 상속 관련 상담을 받으러 자주 오시거든요. 혹시 아시나 해서. 무슨 상속을 받으려고요? 그건 제가. 직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상속 상담을 받을 상속이 있을 리 없는데. 아, 혹시 아들이 죽은 후를 대비하는 건 아닐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의 이상 증세.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자꾸 어지러워. 어지러워? 병원은 갔어? 응, 갔는데 별 이상 없대. 과로 때문인가 봐.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쓰러졌어. 뭐? 괜찮아.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어.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또 이상 없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 남편도 자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뭔가를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 민준아, 요즘 뭐 특별히 먹는 거 있어? 응. 서연이가 건강식품 챙겨줬어. 비타민이랑 홍삼이랑. 그거 언제부터 먹었어? 1달 전부터. 왜? 1달 전. 바로 보험에 가입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뭔가를 먹이고 있어. 분명해. 그럼 어떻게 하지? 그 건강식품을 손에 넣어야 해. 검사를 해봐야 해. 비밀 침입. 다음 날 며느리가 출근한 틈을 타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에게는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집 앞이야. 문 열어줘. 엄마 회사인데. 비밀번호 알잖아.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알았어. 집에 들어가서 재빨리 주방을 뒤졌습니다. 건강식품들이 찬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홍삼, 비타민C, 오메가3, 그리고 이건 뭐지? 라벨이 없는 캡슐 약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강식품들과 달리 투명한 통에 하얀 캡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알을 꺼내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약병을 다시 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아, 벌써 왔어? 회사에 일이 없어서 일찍 왔어요. 어머니는 왜?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반찬 가져다 주려고. 민준이 요즘 안 좋다길래. 그러셨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약 성분 분석. 남편과 함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님, 이 약이 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약사는 캡슐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거 일반 약은 아닌데요. 정확한 분석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식약처 산하검사기관이나 병원 검사실로 가보세요. 우리는 대학병원 검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에는 디곡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곡신이요? 심장약이에요. 하지만 정량을 초과하면 독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장기 복용하면 서서히 심장을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결국 죽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사에도 자연사처럼 보이게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우리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여기요, 이 약을.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먹인 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며느리가 직접 약을 줬다는 걸 본 사람이 있나요? 그건 없지만. 그리고 아드님께서 실제로 그 약을 복용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나요? 어머님 의심만으로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나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빈손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우리가 직접 해야 해. 며느리의 범행 현장을 잡아야 해. 아들과의 대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서연이가 너를.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너를 죽이려 한다고. 아들이 믿을까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전 남편들 말이야. 2명 다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서연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들어봐. 엄마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만하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그러세요?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2번이나 남편을 잃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민준아, 엄마가 서연이를 싫어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아들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경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오늘 민준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의심하신다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어머니, 조심하세요. 뭐? 함부로 날 건드리면 후회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여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었습니다. 계단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살펴봤습니다. 계단 첫 번째 칸에 기름 같은 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으로 만져보니 식용유였습니다. 누가 일부러 바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공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심해야 해.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들의 위기.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병원이야. 뭐? 무슨 일이야? 차 사고 났어. 근데 이상한 게 브레이크가 안 먹혔어.
브레이크가. 정비소에서 확인해봤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대. 누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 같다고.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당장 서연이랑 떨어져. 엄마, 또 그러시면. 민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서연이가 너를 죽이려고 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찾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을 조사해주세요. 과거, 현재, 모든 것을요. 일주일 후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대단한 여자네요.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서연의 본명은 박미선. 전과 기록 사기죄이건. 첫 번째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 3억 마이너스 6개월 만에 모두 소진. 두 번째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 4억 마이너스 1년 만에 모두 소진. 현재 빈이역. 도박 중독이에요. 보험금을 받으면 다 도박으로 날리고 빚을 갚기 위해 또 결혼하고. 탐정의 설명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며느리분이 필리핀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3주 후 출발, 편도 티켓이요. 편도? 네. 그리고 필리핀에 계좌를 개설했더라고요. 아마 보험금 받으면 도망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3주 후. 그 전에 아들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최대의 위기. 그날 밤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수미. 민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들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들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디곡신 중독 증세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환자분 혈액에서 디곡신이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검출됐어요. 이 정도면 계획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위 세척을 했는데 최근에 섭취한 음식에서 고농도의 디곡신이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을까요? 아들 곁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자백. 병실 복도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올 줄 몰랐나 봅니다. 서연아, 아니. 미선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알아. 전부 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의심했어. 내가 너무 완벽했거든. 완벽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왜 그랬어? 왜 사람들을 죽였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간단한 이유예요. 그게 이유가 돼? 어머니는 돈 없이 살아본 적 있으세요? 빚에 쪼들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우연이었어요. 정말로요.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냥 떠내려갔어요. 근데 보험금을 받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돈 버는 방법이구나 하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부터는 계획적이었어요. 디곡신을 조금씩 먹였죠. 6개월 동안.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냥 잠들듯이 죽었어요. 넌 괴물이야. 괴물? 어쩌면 그럴지도요. 하지만 전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의 각성.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아들이었습니다. 언제 깨어났는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 들었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 돈이 필요했고 오빠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이었구나.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말을 들을걸. 괜찮아, 괜찮아. 경찰 신고. 이번에는 완벽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기록, 혈액 속 디곡신 수치, 위 세척에서 나온 증거물, 그리고 며느리의 자백을 녹음한 파일. 경찰은 즉시 며느리를 체포했습니다. 최서연 살인 미수 및 전 배우자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는 수갑을 차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웃음이 마지막까지 섬뜩했습니다. 조사 과정.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전문적인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사는 정말 우연이었지만 그 후로는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결혼 전 철저한 신원조사 부유하고 의지할 가족이 없는 남자 선별. 결혼 직후 고액 보험 가입. 6개월간 디곡신 소량 투여. 사망 후 깔끔하게 보험금 수령. 모든 흔적 제거 후 새로운 타겟 물색.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아들도 조용히 죽었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도박 중독으로 받은 보험금 총 7억을 모두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허탈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도박 자금이었다니. 언론 보도. 사건은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연쇄보험금 살인마 검거. 남편 3명 노린 30대 여성.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정신의 며느리가 그런 여자였다니.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재판.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2명의 전 배우자를 살해했으며 현 배우자 역시 살해하려 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범죄이며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약자에게 가혹하니까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그들도 저를 이용했어요. 젊고 예쁜 아내가 필요했던 거죠. 서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며느리에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아들의 회복. 아들 민준이는 한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엄마 난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은 회복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게. 그래 아들. 천천히 가자.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지만 조금씩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나의 변화. 저도 변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민준이 죽었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였으니까 가능했어.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센터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살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복수의 완성.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받았던 보험금 7억을 추적했습니다. 도박으로 날렸다고 했지만 일부는 해외 계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우리는 승소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고 해외 계좌의 돈도 회수되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며느리의 전 남편들 유족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게 당신들 남편의 목숨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첫 번째 남편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두 번째 남편의 동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었구나.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의 최후.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어차피 끝난 관계예요. 미련 없어요. 아들은 그 서류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래, 이제 끝이야. 새로 시작하자. 며느리는 복역 중 다른 죄수와 싸우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모양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지. 남편이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생각 안 하기로 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3년 후. 2025년 봄입니다. 아들 민준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래, 우리 아들이 내려주는 커피가 최고지. 카페는 아담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마, 저 요즘 행복해요. 진짜로. 그래, 엄마가 봐도 내 얼굴이 밝아졌어. 아들은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만남. 어느 날 아들이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만났어요. 여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들의 카페 단골 손님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은지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들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오빠 하나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저는 며칠간 은지를 관찰했습니다. SNS도 확인하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알아요, 엄마. 천천히 갈게요. 절대 서두르지 않을게요. 아들은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1년을 사귀고 나서야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 2026년 가을 아들이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민준아, 은지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지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처럼 완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손주. 2027년 드디어 손주를 봤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5살 손녀 서연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름이? 네, 할머니. 서연이는 과거를 묻는다는 의미로 지은 거예요. 나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요. 며느리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과거를 묻고 새로 시작한다. 그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강연 활동. 저는 여전히 강연을 다닙니다. 보험금 살인, 결혼 사기,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정 씨 덕분에 우리 딸 결혼 전에 신원 조회했어요. 저도 며느리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빚이 있더라고요. 미리 알아서 다행이에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교도소 면회.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서연 수용자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봐.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어. 교도소 면회실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겨우 5년인데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할 말 있어서 불렀어?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죠.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있고요. 늦었지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할 말은 없어. 그냥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2028년 지금 저는 68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네 집에 갑니다. 손녀랑 놀아주고 며느리 은지가 해준 밥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아들이 살아있고 웃고 있고 행복해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잘 살았어. 아들 지켜냈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확인하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경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제가 만약 아들의 말만 듣고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 살인, 결혼 사기, 이런 일들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그게 가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